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2년 6개월이 넘게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장기간 동안 투자금이 묶인 분들은 거의 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간 거래 정지가 발생되었는지, 앞으로는 정지가 풀릴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보죠. 먼저 장기간 거래 정지된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캐넥티드카 전자기기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19년 말에 반도체형 열관리 장비 기업 멜콘을 인수한 덕에 20년 사업에서의 큰 실적 개선을 이뤘다며 30% 실적 변동 공시를 냈죠. 아마도 이 시기에 엔지스에 투자하게 된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나 이후 엔지스는 감사보고서 지연의 이유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지연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엔지스는 20년 12월 28일에 자회사 멜콘의 지분 절반을 처분하며 관계사로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시점에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20년 연결 실적에는 개선된 실적을 반영시키면서 재무에는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반영시켜 자산 총계를 늘리려는 나름의 장꾀를 부린 것 같네요. 따라서 지연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죠. 내부 통제의 취약점, 회계 처리의 비적정 등의 이유였고 여러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발견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엔지스의 거래 정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엔지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쯤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어요. 동시에 엔지스는 회생 절차 개시도 신청했죠. 기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서 변제하여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었겠군요. 그리고 개선기간이 부여된 기간 동안 엔지스는 추가로 매출 규정에도 걸리게 되었죠. 코스닥은 연간 30억 미만일 때 퇴출되는 규정이 있지만 분기 3억, 반기 7억 미만 조건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분기 매출 3억 미만 조건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됐었으니 이러한 사태를 피하시려면 필히 존속성 요건을 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선기간이 진행 중인 엔지스의 반기보고서도 역시 주요 감사 절차가 제약된 상황이므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엔지스는 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략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까지 추가된 항목들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받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부여된 개선기간 종료 시기가 되었고 엔지스의 21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죠. 직전 연도에 오기했던 항목들은 수정했지만 이번에는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성 문제로 인해 또 상폐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이의 신청서가 또 접수되었고 다시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쯤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죠.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군요. 그래도 경영 정상화와 존속을 위해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물론 잘못된 경영으로 거래가 정지된 것은 100번 잘못했으나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최선을 다해야죠. 이러던 과정에서 엔지스가 빠르게 진행했던 회생계획은 인가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서 전환사채 추가 발행으로 기발행된 매장인의 채무변제를 할 수 있게 됐죠. 이러한 전환사채 발행에는 다산네트워크스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산네트워크스는 만기시 높은 이자를 받게 되고 또 전환가액으로 인해 전환 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는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박용선 및 특수관계인보다 많게 되었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무보증이 아니라 담보부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즉 다산네트워크스가 담보를 받으면서 120억을 투자해 준 것입니다. 담보로 제공된 것은 박용선 대표의 주식 전량이었죠. 따라서 만일 전환사채의 만기가 불이행된다면 담보권이 모두 실행되어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는 다산네트워크스로 변경되겠군요. 이렇게 회생계획 승인 덕분에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지적받은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고 회생 절차 또한 종결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해소한 것은 아니므로 거래 정지는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올해 22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견 거절을 받았죠. 여기 직전연도 감사보고서의 적정은 이후 개선을 통해 받은 것이고요. 이번 거절 이유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 잠식과 장기 영업 손실 등의 이유였겠네요. 따라서 엔지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 위해 관계사인 멜콘을 다시 추가 매입하는 방향성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멜콘을 종속회사로 두면 연결 실적에 반영되므로 장기 영업 손실 요건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겠네요. 그러나 멜콘을 연결 실적에 반영시키려는 것이 역부족이었는지 엔지스는 이내 방향을 선회하여 멜콘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했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이미지스 시스템즈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미지스 시스템즈는 택시에 적용되는 결제기,
미터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15억의 순이익을 내며 매년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이미지스 시스템즈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연결 기준 장기 영업 손실 요건을 피하면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간 정지된 매매를 정상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수는 양사 경영진 간의 조건을 충족한 것 같군요.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장 기업인 이미지스 시스템즈의 경영진은 엔지스 테크놀로지에 피인수되면서 전환사채로 참여하게 되었고 엔지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엔지스는 이미지스 인수로 총 85억만 지출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미지스 시스템즈 경영진들은 상장 기업인 엔지스의 미터기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엔지스는 올해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 의견 거절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성 불확실성을 내년 사업보고서까지 개선하도록 기간을 부여받았으니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100% 자회사인 이미지스와 소규모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이미지스의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어 이제 장기 영업손실 요건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 엔지스의 별도 매출을 보면 분기 3억 반기 7억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충족했기 때문에 엔지스가 자회사인 이미지스와의 소규모 합병 결정으로 추후 별도 매출 요건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 시점의 엔지스 상황을 볼까요?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서 자본금보다 적기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분기, 반기 매출 요건은 모두 이미지스의 인수 소규모 합병으로 해결될 것이고 영업손실 또한 이미지스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반영됨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영업손실 부분은 곧 공시될 3분기 보고서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한 것도 보이는데 이 요건은 3년간 2번 해당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죠. 엔지스는 재작년도에도 이 요건에 걸렸으므로 올해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요건과 영업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엔지스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자금 조달로 자본 총계를 늘려 자본 잠식 요건과 법차손 요건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자본 총계를 늘리려면 채권 및 차입금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자 배정 혹은 주주 배정 등 유상증자 발행 공시가 곧 나오겠군요. 운전자금 부족의 이유 때문에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엔지스가 자본 총계를 늘리면 자본 잠식과 법차손 요건도 해소되므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날이 다시 따뜻해지는 내년 봄쯤에는 장기간의 정지가 해제되며 거래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방향성으로 인해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물밑에서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있겠어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조건을 해소하는지 더 봐야 정확하겠지만 엔지스의 거래는 내년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거래가 재개된다면 정지된 주가에는 좋게 작용할 테니 오랫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주주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다만 이후로도 엔지스는 장기로 가져갈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주주가 아닌 분들이라면 엔지스의 거래 정지를 말미암아 추후 시장 퇴출 규정에 따른 존속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래 정지로 인해 장기간 투자금이 묶이면 투자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 채널은 세 곳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노후 목적용 초장기 투자이고 파란색은 메인 기업으로서 자산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주황색은 때마다 교체 매매를 하여 메인 기업의 주식 수량 추가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메인 기업들은 차업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분기보고서와 공시, 회사문의 산업 동향을 수시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차업주의 집중 투자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차업주 유튜브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공개 영상들은 보실 수 있으니 구독해주시면 때마다 이슈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 영상들로 왜 기업들이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